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공포심이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월가에선 연준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달 FOMC 전까지 변동성 심한 장세 이어지겠죠? 전체적으로 지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번 달에 나왔던 경제 지표, 즉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PCE 관련 물가 관련 지표들, 또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를 많이 높인 것이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적으로 1월 수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월에 나왔던 이 지표는 상당 부분 좀 시장에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월에 나왔던, 즉 1월의 지표들이 대부분 계절 조정이었고 또 전체적으로 최근에 지표에 대한 가중치 변경이 있었던 다음에 나온 지표였기 때문에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월 초면 이 관련 지표들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발표가 됐었을 때 그 노이즈가 추세적인 건지 아니면 역시 계절적 조정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이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미국 외신들이 전하는 건 1월에 나왔었던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설문 지표인데 이 설문에 대한 응답률이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6, 70% 이상에서 지금은 30에서 많게는 40% 정도로 이전보다 응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왔던 지표 자체가 약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신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이는데 저희는 1월달 지표, 즉 이번에 2월에 발표된 지표가 나름대로는 조금 더 과장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오류가 좀 많았던 지표가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신규 악재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다음 달 열리는 이 FOMC 이후에 3월 말부터는 지수 상단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장주의 비중 확대가 유용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상단이 열리려면 즉 2,500선을 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즉 미국에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 지표들이 우선적으로 안정돼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상단을 넘을 것 같지는 않고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즉 3월에 있는 양해 이후에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부양책이 현재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이 부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야 상단을 넘어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미진하다고 본다라면 여전히 지수는 바닥을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수 상단을 뚫고 나가는 힘은 아직까지는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 경제 지표와 이 긴축이 좀 완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한편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서 이제는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분기 실적 프리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1분기가 지나면서 이전에 비해서 실적 프리뷰 자체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보고 계신 2차 전지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좀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챗 GPT로 불리는 AI 이거에 대한 열풍 또 이에 따른 어떤 각 글로벌 업체들의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실적보다도 향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변화들이 시장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각 종목별로 투자를 달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엔 이 3월 중국 양회라든지 이 미국의 IRA 법안의 이 세부안 발표와 관련된 이 연관된 업종들이 다시 한번 두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IRA와 관련해서 세부한 발표가 나오면 종목들이 좋아지기보다는 명암이 많이 갈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IRA 법안의 가장 큰 핵심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제품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완성품도 그렇고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소재도 미국과 FTA를 매중 국가 중심으로 조달을 해야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가 기본 핵심 전략이었는데, 이번에 IRA, 즉 인플레이션 요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세부 사항이 얼마나 완화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완화된 여부에 따른 수혜주가 있을 거고, 또 그동안에 완화되지 않았었을 때 어떤 기업들이 모든 포지션을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면 제가 보기엔 같은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수혜라고 예상했던 종목들은 다소 쉬어갈 수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그동안에 IRA 법안 때문에 못 들어갔던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즉 이런 어떤 법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종목별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양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정조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분야를 가지고 앞으로 경기를 살리겠습니다라는 중국의 정책이 나온다면 그 관련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이 3월 중국 양해와 IRA 법안이 세부안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들어 역시나 이 가장 큰 이슈라 하면은 이 AI와 로봇 관련 챗GPT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비투 거래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 IRA를 죄송합니다. 우선 지금 보셨다시피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챗GPT로 불리는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산업의 변화는 대단히 혁명적인데 움직이는 기업들은 좀 테마성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접근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챗GPT라는 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시장의 어떤 함의가 있다라면, 보셨다시피 로봇도 시장에 대해서 대단히 뜨거운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대중화란 단어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로봇이라는 게 수술할 때 쓰인다든가 아니면 무슨 로봇 자동차를 만들 때는 좀 전문 분야였다라면 지금 치킨을 튀기기도 하고 커피를 타기도 하는 이렇게 좀 허드렛일하는 로봇들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사이즈들이 커질 수 있는, 즉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라고 보면 사실 로봇 자체 산업에 대해 성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에 최적화된 기업들을 어떻게 잘 찾으는 것은 각각의 좀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GPT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 GPT가 위대하다 안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업에서 활용되는 것이 이제는 개인까지 내려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대중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서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는 커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GPT를 활용하는, 즉 활용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GPT가 이런 거구나, 또는 이렇게 시세가 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향후에 시간을 두고 실제로 챗GPT를 또는 우리가 하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사업을 부각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뭔가 이전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3월 좀 주목해야 할 시장 변수라든지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그다음에 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3월에 나오는 2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관련 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1월 지표에 비해서, 즉 1월 달에 비해서 이 계절 조정이 완화가 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 기대대로 뭐 시장을 우선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대대로 만약에 1월에 나왔었던 그 지표 자체가 뭔가 좀 계절적인 요인이 많았고 이번에 완화가 된다라면 시장은 조금 더 위험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위험을 안을 수 있는 시장이 되면 그래도 종목별로는 뭔가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시세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형주들이 의외로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테마주들은 너무 시세 흐름이 빠르고 강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조금 더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이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